성추문 이마금 돈 의혹 사건 형사 재판 최후 변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대량 유포한 캘리포니아 거주 한인 영주권자가 한국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몰대 연휴 기간 동안 뉴저지 대표 휴양지 저지소에서는 칼부림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문화 인기에 힘입어 미국에서 라면 판매가 증가하고 외국 시장 진출 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남부 지역에서는 최근 토네이도 발생이 잦아지면서 치명적인 악천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수장인 조나 리버 회장 연봉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뉴욕주 서로 미비 이민자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 확대 법안 통과가 임박했습니다. 사법부에서 아재계의 비중은 극소수여서 인종증오 범죄를 다룰 때 아재계의 대표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태원입니다. 오늘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이마금 돈 의혹 사건 형사 재판 최후 변론에서 트럼프 측 변호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결백하며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마금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 최후 변론이 진행된 가운데 트럼프 측 변호인 토드 브랑 씨는 트럼프는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결백하며 검찰은 그 어떠한 혐의에 대한 유죄를 증명하는데 충족하지 못했다고 배심원단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5주에 걸쳐 증언을 들어왔지만 트럼프의 유죄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했다며 트럼프는 무죄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주 4회 매일같이 재판이 진행되면서 전직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당시 성인 배우 출신의 여성에게 불법적으로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배심원단은 역사적이고 유례없는 재판에 대해 유죄 또는 무죄를 결정한 중대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회사 문서 조작 등 34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최대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코어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시절 여러 차례 거짓 증언을 했던 인물이라며 신빙성 없는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장에 들어서기 전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오늘은 미국 역사상 매우 어둡고 위험하고 슬픈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a very sad day. This is a dark day in America. 이번 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면해 있는 4개의 형사재판 중 하나로 약 24명의 증인이 출석해 증언했습니다. 오늘 최후 변론을 끝으로 이번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후안 머천 판사가 배심원단을 상대로 이번 사건의 쟁점과 적용 법률 등을 설명하고 이후 배심원단은 유무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리에 들어갑니다. 심리는 빠르면 몇 시간, 길면 수주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TV 뉴스 길려밀입니다. 미국에서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를 무려 14개나 운영하며 10만여 개의 음란물을 대량 유포한 캘리포니아 거주 한인 영주권자가 한국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불법 사이트의 일일 평균 방문자 수는 2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경기 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020년 말부터 최근까지 해외 서버를 이용해 단속을 회피해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총 14개를 운영하며 총 10만여 개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불법 성영상물 등을 유포한 혐의로 한인 영주권자 A씨를 연방국토안보수사국과 함께 합동으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청소년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불법 성영상물 등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사이트 홍보 목적을 위해 직접 생성형 AI를 이용해 가상인물의 나체 합성 사진을 생성한 후 이를 유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압수물 합성 작업 폴더 안에는 유명 연예인의 사진도 발견됐습니다. A씨가 운영한 사이트의 일일 평균 방문자 수는 2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고 A씨는 이 같은 범행으로 배너 광고 업체로부터 가상화폐 등을 통해 범죄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A씨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전문적인 컴퓨터 지식을 이용해 약 4년 동안 경찰의 단속을 회피해오며 사이트를 운영해왔으며 그는 범죄 수익금 등으로 인해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당국에 의해 불법 자금 세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수사 착수 후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서버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장기간에 걸친 위장 수사 등을 통해 A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했습니다. 검거 직후 A씨가 운영하던 성착취물 사이트 14개 전부를 폐쇄 조치했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 보호기관 연계, 국선 변호인 선임 등 보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동안 뉴저지 대표 휴양지 저지쇼에서는 칼부림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모처럼 황금 연휴를 만끽하려던 가족 단위 여행객들의 계획이 사건 사고들로 얼룩졌습니다. 방복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낀 황금 연휴 기간 동안 뉴저지 대표 휴양지인 오션시티, 시사이드 헤이츠, 와일드우드를 아우르는 저지쇼어 타운에서 온갖 폭력 사태가 발생하며 여행객들의 꿈같은 휴가가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저지쇼어 와일드우드에서는 10대들의 난폭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지역 경찰이 대거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10대들의 폭력 사건으로 인근에 있던 가족 단위 여행객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오션시티에서는 지난 토요일 15세 소년이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해 해안가 산책로를 따라 걷던 인파가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 여러 명이 체포된 상태라고 오션시티 경찰은 밝혔습니다. 한편 시사이드 H에서는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루머가 돌면서 사람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수사 당국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토니 바즈 시사이드 H 시장은 실제로 총격 사건을 목격했거나 들었다는 사람이 없다며 모두가 루머를 전해 듣고 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하루 종일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주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바즈 시장은 이 같은 허위 루머는 지역 비즈니스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여행객들의 소중한 시간을 망쳐버린다며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주말 와일드우드에서는 10대 및 젊은이들의 사건 사고 신고 접수가 급증하면서 와일드우드 경찰국이 일시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 여파로 해안가 산책로가 모두 폐쇄되고 타 지역 경찰 인력까지 추가적으로 현장에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한국 문화 인기에 힘입어 미국에서 라면 판매가 증가하고 외국 시장 진출 속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피낸셜 타임즈는 코로나19 사태 때 집에서 빠르고 맛있고 가성비 좋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으며 세계적으로 라면 붐이 일었다고 전했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농심 신라면이 미국에서 주류에 진입하고 영국, 독일 등 유럽에서도 판매가 늘고 있다며 해외 인기를 조명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K-팝, 한국 영화, 드라마가 부상하면서 서구인들의 한국 음식에 대한 흥미도 함께 커졌다며 코로나19 사태 때 집에서 빠르고 맛있고 가성비 좋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으며 세계적으로 라면 붐이 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월마트가 신라면의 위치를 틈새 아시아 코너에서 주류 식품 쪽으로 옮긴 것을 두고 큰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농심은 미국에서 신라면 블랙을 앞세운 고급화 전략을 펼친 것이 효과적이었다는 분석입니다. 농심 관계자는 전에는 라면을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시안이었지만 지금은 매운 음식을 시도해보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현지인들과 히스패닉들이 주 소비층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세계 라면 시장은 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으며 지난해 한국 라면 수출액은 1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농심 신라면 매출은 1조 2천억 원으로 기록적이었고 이 중 60%가 외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미국 라면 시장에서 농심의 시장 점유율은 25.4%로 거의 절반을 차지한 일본 업체에 이어 2위입니다. 농심은 미국 매출이 올해 크게 뛸 것으로 예상하고 LA 공장에 생산 라인을 추가하고 있으며 미국 공장과 수출 전용 국내 공장 건설도 검토 중입니다.
유럽에서도 영국과 독일에서 신라면이 인기를 끌며 1분기 매출이 30% 이상 증가한 데 따라 내년에 현지 판매법인을 세울 계획입니다. 한편 유럽 시장은 현지인들의 음식 자부심, 라면을 정크푸드로 보는 부정적인 인식, 엄격한 수입 규제 등으로 개척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중남부 지역에서는 최근 토네이도 발생이 잦아지면서 치명적인 악천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메모리얼데이까지 사흘간 이어진 연휴 기간 동안 중남부에서 동부에 이르기까지 토네이도와 폭풍이 강타해 최소 2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5일 발생한 토네이도로 텍사스주 쿡 카운티에서 7명, 아칸소주 전역에 걸쳐 8명, 오클라호마 메이즈 카운티에서 2명이 각각 숨진 데 이어 어제 폭풍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켄터키주와 엘라바마주에서도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또 강력한 폭풍으로 수백 명이 다쳤으며 많은 건물들이 부서졌습니다. 텍사스주 댈러스 북부에서 아칸소주 북서부에 이르는 지역이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폭풍은 동쪽으로 더 이동해 워싱턴 DC에서 뉴욕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제 뉴욕과 펜실베니아, 뉴저지 일부 지역에는 저녁 9시까지 심각한 뇌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워싱턴 DC와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메릴랜드 일부 지역과 볼티모어에는 어젯밤 11시까지 토네이도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곳곳에 전력시설도 파손돼 어제 오후 8시 기준으로 중남부와 동부에 이르기까지 약 30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기상학자들은 미 내륙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지속되면서 토네이도를 잇따라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이런 따뜻하고 습한 공기는 열돔 현상과도 관련이 있으며 남부 지역의 5월 기온을 한여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텍사스 남동부와 루이지애나 중남부, 미시시피주에 걸쳐 주민 2,500만여 명에게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까지 이틀 동안 체감 열지수가 텍사스 라레도에서는 화씨 119도, 오스틴과 휴스턴에서는 화씨 113도를 넘어섰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는 열지수가 화씨 96도를 찍어 같은 날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메트로파튼 교통공사의 수장인 도널드 리버 회장 연봉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보다 많은 40만 달러에 달하는 연봉을 수령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복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수장을 맡고 있는 자노 리버 회장의 연봉이 공개되면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공직자 급여 정보 사이트 시수르가 공개한 2023년도 급여 자료에 따르면 리버 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총 40만 999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봉인 40만 달러보다 많은 금액일 뿐만 아니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의 연봉과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의 연봉을 모두 합친 것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그의 연봉이 공개되자 교통혼잡세 시행에 반대해온 주민들은 교통혼잡세로 노후화된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시키겠다는 계획 대신 리버 회장의 급여를 삭감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컬 주지사의 연봉은 25만 달러, 애덤스 시장의 연봉은 25만 8,700달러인 것으로 드러나 리버 회장이 주지사와 시장의 연봉을 합친 것과 맞먹는 연봉을 그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리버 회장이 그간 막대한 연봉을 받아온 것이 드러나면서 교통혼잡세 징수에 반대해온 주민들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교통혼잡세 시행안에 대해 뉴욕 주민들조차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주민들의 세금을 뜯어가는 계획안이라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암트랙 회장인 스티븐 가드너는 73만 5,129달러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중교통 공사를 이끄는 수장들의 고액 연봉에 대한 비판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뉴욕주 서로 미비 이민자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 확대 법안 통과가 임박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다음 달 뉴욕주의회 회계 종료까지 신분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라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민자들의 천국으로 불리는 뉴욕주에서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의료보장 혜택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민자 옹호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다음 달 6일 뉴욕주 의회 회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신분과 무관하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커버리지 포 올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 지지자들은 기존 연방자금 지원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수십억 달러의 여유 자금을 통해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보험 보장 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4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대변인은 서류 미비 뉴욕 주민의 정확한 인구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인해 예산 자금난에 시달릴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에 제동을 건 바 있습니다. 이에 당시 주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에서는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새롭게 수정돼 발의된 이번 법안에는 뉴욕 캡을 지정해 주정부가 보험 등록 인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약 15만 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며 그 비용은 연간 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욕주 상원은 지난 15일 새로운 버전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제시카 곤잘레스 로자스 하원 의원은 우리는 주지사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저소득층에게 뉴욕주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는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만 신분과 무관하게 주정부가 운영하는 메디케이드인 차일드 헬스 플러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이젠에 대한 증오 범죄가 늘었지만 사법부에서 아이젠계의 비중은 극소수여서 인종 증오 범죄를 다룰 때 아이젠계의 대표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이젠계는 전체 노동 인구의 6.9%를 차지합니다. 이런 만큼 아이젠계 판사의 수를 늘리는 데에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NBC는 아시아계 미국인은 판사석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다며 팬데믹으로 증오범죄가 늘어난 와중에도 아시아계 미국인은 전체 판사 중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CNBC는 2013년부터 지난 10년 동안 아시아계 미국인이 법조계에서 입지를 늘리지 못한 유일한 소수 인종 집단이라고 전했습니다. 2023년 인구조사의 노동력 통계에 따르면 판사와 치안 판사 등 관련 인력으로 집계된 7만 6천 명 가운데 아시아계는 0.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분야의 인종 구성을 보면 백인이 72.3%로 압도적이고 흑인, 아프리카계가 26.2%, 히스패닉 라틴계가 11.2%로 뒤를 이었습니다. 판사에 더해 변호사와 로우 클럭 등을 합한 법률 직종 전체로 봐도 총 종사자 189만 7천 명 가운데 아시아계는 4.4%에 불과했습니다. 백인이 82.7%, 흑인이 10%, 히스패닉이 9.7%였습니다. 2013년 통계에서 전체 판사 중 아시아계 비율은 0.1%를 차지했는데 2023년에는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흑인과 히스패닉 판사 비율은 크게 늘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에도 대법관으로 임명된 아시아계 판사는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관 구드윈 리우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그동안 법조계의 모든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하지만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리더십 위치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우 판사는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를 사법적으로 다루는 문제에 대해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아주 작은 확성기를 갖고 있다며 이는 아시아계의 대표성이 부족한 영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종 증오범죄를 다룰 때 아시아계의 대표성을 높이려면 아시아계 검사의 수를 늘리는 데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CNN은 베이비붐의 마지막 세대가 올해부터 2027년에 대거 은퇴 연령에 접어든다며 은퇴 인구가 급증할 것이라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1959년생부터 1965년생까지가 65세에 도달하는 것으로 4년 동안 역대 최대 수준인 연간 41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65세에 도달하게 됩니다. 은퇴 연령자가 매일 11,200명씩 나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연방재무부는 2033년에 소셜연금이 고갈되고 이후에는 연금의 금액이 23%나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재정 전문업체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연령인 인구 중 27%가 넘는 사람이 은퇴 계좌에 $1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은퇴 계좌에 25만 달러 이상 있다고 답한 비율은 47%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올여름 여행 관련 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올여름 휴가에서 지출하게 될 여행 관련 총 경비가 2,216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낼 전망입니다. 팬데믹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 1,017억 달러보다 118% 급증한 수치로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2,000억 달러를 상회한 것입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 비해 4년 동안 여행 경비 지출 규모가 274% 폭증한 셈입니다. 가구당 지출 여름 휴가 경비 역시 평균 2,843달러를 기록해 2019년보다 40%,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보다 51%가 늘었습니다. 이는 조사를 시작한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여행을 계획한 소비자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41%에서 2024년 61%로 49% 늘어난 데다 인플레이션이 여행 경비 지출액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주의회는 곧 포장 감소 및 재활용 인프라법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트 하컴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뉴욕에서 소비되는 플라스틱 포장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20%, 8년 동안 30%, 10년 동안 40%를 줄인 후 12년 이후에는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주에서 포장재와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회사는 포장 감소와 재활용 계획을 주정부 자문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안이 발효되면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이 급감하면서 자연스럽게 식당 등 업체에서 사용되는 포장재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전기 자전거 이용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적절한 안전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 교통국에 따르면 올 들어 시리바이크 전기 자전거를 사용한 사람들은 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한 배달 노동자도 대부분 전기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뉴욕시 음식 배달 노동자들은 전기 자전거로 인한 부상이나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통국 조사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 중 전기 자전거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았습니다. 지난해 뉴욕시에서 자전거를 타다 사망한 30명 중 23명은 전기 자전거를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기 자전거를 탑승하다 부상을 당한 운전자는 7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